챕터 11 파일 입출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에서는 파일 처리에 내용을 익히고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쓰는 기능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 이외의 이진 파일,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 파일이라던가 실행 파일 등등 뭔가 메모장으로 열 수 없는 그러한 파일들을 전체 다 이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파일들을 처리하는 방법과 이러한 부분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진 파일을 윈도우 창으로 불러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태까지 파이썬을 이용을 하면서 입력, 인풋, 출력, 프린트, 뭔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화면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역할로 입출력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타이핑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리드 함수와 파일로서 저장해서 내보내는 기능인 write 함수를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 때 파일 오픈 열고 나서 무언가의 안에 작업을 하고 나서 저장, 닫기를 누르면 저장하겠습니까? 나오죠? 파이썬에서는 닫기 기능이 곧 저장과 동시에 닫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객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파일이라는 변수에다가 오픈이라는 기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값을 저장한다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변수가 아니고 객체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오픈이라는 기능, 이 기능에서 example.txt 텍스트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해서 파일의 객체로 생성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일은 변수 이름처럼 내가 원하는 아무 이름이나 가져다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 모드로 연결을 시킬 때는 R을 쓰고 쓰기 모드로 연결을 할 때는 W를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이 밑에 있는 옵션 값들 R은 읽기, W는 쓰기, 물론 여기에 있는 W는 차츰차츰 증가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싹 새 파일을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이름으로요. 그리고 R 플러스 읽기, 쓰기, 겸용 A는 쓰기 모드 기존 파일이 있으면은 그 뒤에 이어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프린트 하면은 화면에 연결돼서 나오는 것처럼 A는 무언가 작성을 할 때마다 뒤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자, T 같은 경우는 텍스트 모드 텍스트 파일을 처리할 때고 B는 바이너리 이진 모드로 이진 파일을 처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다음 부분에서 그렇게 파일 처리로 읽고 나서 클로즈 닫아주면은 저장과 동시에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창에서 실습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읽기. 자, 이번에는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에 있는 이 소스 코드를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고요. 자, VS 코드를 실행을 해주고요. 탐색기 쪽에 왼쪽에 마우스 오른쪽 새 파일을 만들어서 data1.txt를 넣어서 만들어 주고요. 안에 내용은 첫 번째 줄 데이터, 두 번째 줄 데이터, 세 번째 줄 데이터.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새 파일 datain.py 해서 컨트롤 V 아까 복사했었던 내용들을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 코드를 해석하면은 새로운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객체, 어떻게 보면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밑에 함수를 연결을 시킬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객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연결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 연결된 파일 자체를 뭐를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변수에다가 추가시켜서 그 변수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도 되지만 읽어온 데이터를 일회성으로 쓸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저장할 문자열 변수,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연결을 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특정한 위치, 폴더 위치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같은 실행하는 폴더, 기본 폴더에 같은 위치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폴더 위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한 줄 읽는 거예요. 리드 라인은 한 줄 읽고 저장해서 출력하고, 또 다음 한 줄 읽고 출력하고, 다음 한 줄 읽고, 실행을 할 때마다 커서 키가 이렇게 막 블럭 지정해서 다음, 블럭 지정해서 다음, 이렇게 커서 키가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실행을 해보고요. 보면은 뭐 in fp read line에서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 그쵸? 뭔가 안에 글자가 써 있는데 어떤 규칙으로 저장되어 있는, 어떤 코드로 저장되어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CP949라는 기본 엔코딩 옵션 값이 들어가 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UTF-8이라는 엔코딩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 옵션 엔코딩은 큰 따옴표 UTF-8. 자,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한글인데 깨져서 보일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뭐든 어떠한 파일을 읽어 들었는데 글자가 다 깨져 있을 때, 이거는 엔코딩이 맞춰지지가 않아서 그러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파일이 깨진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뭔가 프로그램이 한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저장된 순서, 번호와 다른 해석이 되어 있네? 라고 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나오는 거고, 자, 엔코딩은 UTF-8로 저장이 돼 놨으면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줄 데이터 쭉쭉쭉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한 줄 한 줄씩 해서 요거는 완전히 일회성으로 사용을 한 거죠. 자, 플러스 는으로 바꾸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누적해서 저장하는 상황이 됩니다. 실행하면 처음에는 첫 번째 줄 읽어서 출력을 했고, 두 번째 줄을 이어서 저장을 해서 출력을 했으니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이어서 저장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분명히 우리가 세 번째 줄까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만 작성했는데 한없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줄 입력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다시 는으로 바꿔서요, 네 번째 줄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부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을 하면, 자, 마지막엔 아무 데이터도 안 나와요. 자, 요거를 몇 번 더 실행을 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더 이상 가지고 올 게 없다면 이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문자열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if instr이 아무것도 없는 글자입니까? 프린트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한번 해보면, 진짜 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 문자열이라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없네요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지워주고 while true, 뭐 무한 반복을 걸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건을 걸어도 되고, 입력을 받았더니 있으면 출력을 할 건데 없으면 if in str 넣는 아무것도 없는 글자라면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옵니다. 그쵸? 안에 데이터가 몇 줄이 있던 간에, 자, 여기다가 네 번째 줄 데이터, 다섯 번째 줄 데이터, 컨트롤 S 저장을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섯 번째 줄까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래서 한 번의 데이터를 한 줄 한 줄씩 여러 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while을 써서 조건문을 달아서 멈추게끔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프린트를 밖으로 빼고 누적 플러스는 누적을 시켜서 한 번에 출력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래서 방금 했었던 모든 행 읽기 while문에서 비어있는 게 들어오면 브레이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셀프 스터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내용은 왼쪽에 있는 걸로 변경을 하고요.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복사하고요. 데이터 1에다가 컨트롤 A, 컨트롤 V,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탭으로 들어갔었죠. 첫 번째 줄은 출력이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 변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는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넘버, 첫 번째 1.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는 변수를 추가해서 서식 문자 %d 땡땡 %s 하고 퍼센트 자리에 괄호 열고 넘버와 instr을 두 가지를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end 옵션을 붙이는 이유는 read line은 첫 번째 줄을 한 줄을 통째로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 이때 마지막에 있는 엔터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end 옵션이 없다? 그러면 엔터가 두 번 들어갈 거예요. 일단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를 화면에 보여주고 넘버에다가 플러스는 1을 하나씩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실행하기 전에 이 플러스를 지우셔야 합니다. 자, 플러스 지워주고 이게 창이 너무 기니까 휴지통을 화면을 종료해서 다시 실행. 그러면은 1번, 2번, 3번으로 데이터가 자리가 잘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지워보기로 했던 end를 지우게 되면요. 실행하면 전부 다 엔터가 들어가 있죠. 한 줄을 그냥 온전히 복사가 되면서 동시에 뒤에 엔터까지 엔터도 하나의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엔터라는 정보까지 모두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 자리에 end는 아무것도 없는 걸 써야 보여주기, 프린트 보여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모든 내용을 읽기. 이 라인에다가 S 하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바로 한번 시연해 보면 이 상태에서 이제 while이 필요 없죠. while이 필요 없고 뒤에다가 lines 여러 개 것을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냥 프린트에서 이제 넘버는 안 쓰고 instr 대로 자, 이제 넘버를 안 쓰죠. 지워주고 요것만 그대로 써도 데이터가 자, 뒤에 백슬러시 n 엔터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나요? 리스트 형태로 각각의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된 엔터 각각의 데이터들을 for I in str print i를 하게 되면 삭제해 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줄 한 줄 출력이 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 아까와 동일하게 백슬러시 n 엔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end 옵션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아까와 동일한 한 줄 한 줄 입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가 순수한 문자열 데이터로 쭉 받을 거면 라인으로 입력을 받고 한 줄 한 줄 추가해주면 되고 우리가 그 한 줄 한 줄을 조금 더 편하게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무언가를 이용을 하려면 라인스 S 하나만 붙이면 각각의 줄 데이터가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각 한 줄씩은 공통문을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터디 2. 방금 했던 거에서 똑같이 앞부분에다가 번호를 넣는 거. 이제는 그냥 심플하죠. 금방 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넘버에다가 1을 저장을 하고요.
이 자리에다가 이번에는 퍼센트 쓰지 말고 넘버 출력하는데, 자, 땡땡이까지도 넣어주면은 아까와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넘버 플러스는 1 하나 추가를 시켜주고요. 실행하면 1, 2, 3 번호를 셈을 하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타입 구현. 자, 도스 명령어에서 타입이라는 거는 마치 윈도우에서 메모장을 열듯이 어떠한 파일을 명령 프롬프트, 검정색 화면에다가 전부 다 텍스트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타입이라는 도스 명령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뭐 사실 벌써 우리가 했던 거죠. 단순히 파일 위치를 인풋으로 입력을 받아서 그 위치에다가 변수를 값을 넣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혹시나 내가 오타를 내거나 잘못 눌러서 없는 파일을 검색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파일이 없다고 오류가 날 겁니다. 오류가 난다라는 건 프로그램이 중간에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한 다음에 있으면 열고 없으면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바로 import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있는 함수들이 모여져 있고요. 여기에서 os.path 어떠한 위치에 exist 안에 파일이 존재합니까? 라는 부분에 조건문을 우리가 참거짓을 리턴하기 때문에 맞으면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맞지 않으면 없으면은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력을 받고요. 자, 요거 그냥 복사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진행했었던 걸 그대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파일을 읽어오기 전에 파일 네임에다가 input 안에다가 파일명,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고 나서 데이터 원점 텍스트가 아니고 파일 네임이 되겠죠. 자, 일단 요거를 실행을 하면, 자, 요거 좀 화면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휴지통으로 갔다가 새로 실행. 자, 파일명 나왔습니다. 데이터 원점 텍스트. 동작이 잘 돼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데이터 to.text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중간에 아예 오류가 납니다. file not found. 자, 그래서 에러가 딱 뜨는 부분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import os를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입력을 받자마자 if 띄고 os.path.exist 해서 파일 네임을 넣게 되면 안에 존재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가 실행이 돼야 되겠고요. 중간에 엔터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주고 맨 밑에다가 else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데이터 to.text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데이터 1.text 존재하는 파일이 저장해서 바로 출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파일 가지고 올 수 있죠. 예제 파일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파일명 C 드라이브 나누기 요 슬러시입니다. 윈도우즈의 win.ini. 자, 그러면은 네, 윈도우 설정 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잘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 번호까지 표시가 됐네요. 타입을 안 써봤네요. 타입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의 win.ini 나오고요. 다시 타입 띄고 데이터 1.text.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그러네요. UTF-8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alt, 좀 전까지만 해도 파일을 읽어서 변수에다가 저장했다면 이번엔 정반대되는 거. 파일을 열어서 저장할 준비로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만들어 놓고요. 그 상태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라이트 라인스로 안에다가 사람 대신 컴퓨터가 타이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핑하는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오히려 아까 리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엔터가 딸려왔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엔터를 친다고 해서 엔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의 입력 단위, 인풋에서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입력에서는 그냥 작성한 글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줄 단위로 나누고 싶다면 백슬러시 n 엔터라는 줄바꿈을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모두 복사하고요. 새로운 파일, 이번에는 새 파일 데이터 out.python 넣어줍니다. 컨트롤 V 실행을 하고요. 시통을 하고, 자, 쓰기 모드에서 폴더를 빼줄게요. 그러면은,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 바로 이게 데이터 2가 생겼죠? 없던 게 갑자기 생겼습니다. 안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웃에 다시 가서 내용 입력. A, B, C, D, E, F, G, 한글 한 줄. 그리고 종료하고 싶다면 엔터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파일의 씀, 클로즈. 아, 중간에 한번 확인할 거 그랬나요? 자, 지금 이 부분은 UTF 파일이 아니고 CP94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엔코딩을 어디에 작성을 해야 되느냐? 아까와 똑같이 오픈 안에 저장할 것을 어떠한 엔코딩 형식으로 저장을 할 거냐? 엔코딩은 따옴표 UTF-8.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데이터 틀어가면 사라졌어요. 아까 뭐라 썼던 게 들어갔던 게 다시 리셋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다가 A, B, C, D, E, F, G, H, I, J, 한글 한 줄. 자, 이 상태에서 아직 종료하지 말고 데이터 틀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클로즈가 실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뭐 텍스트, 메모장을 열었을 때 저장 안 하고 딱 종료 버튼 누르면 저장하겠습니까? 나오죠? 종료 버튼과 저장하는 그 두 가지의 형식이 둘 다 한꺼번에 됩니다. 이 자리에. 자,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이제 데이터 2 바로 데이터가 저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입력, 데이터 출력 전부 다 파일을 통해서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셀프 스터디 3.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명 이름을 입력을 받아보자고요. 지금은 단순히 data2.txt라는 파일로 무조건 저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입력을 받아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 이름을 바꿀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save name으로 해서 input 안에다가 저장할 파일 이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다가 sname 쓰게 되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실행. 자, 저장할 파일 이름 out.txt. 자, 꼭 txt가 아니어도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무조건 저장이 될 겁니다. 엔터. 내용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는 한글 입력된 파일. 자, 그러면은 아까 근데 확인을 안 했지. 아웃테스트라는 파일이 생겼어요. 들어가니까 방금 저장했던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카피. 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카피가 되지 않을까요? 어떠한 파일에서 읽어와서 어떠한 파일로 넣어서 저장하면 끝나는 부분이죠. 자, 이거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카피 명령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1이라는 파일이 있죠? copy data1.txt를 redata1.txt로 엔터. 그러면 방금 반짝하고 이 자리에 생겼어요. redata text. 자, 이렇게 copy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스 코드 가지고 오고요. 새로운 파일 test.py 컨트롤 V. 자, 이제는 당연히 오픈 이 부분을 만약에 안에 한글이 있다면 엔코딩은 UTF-8 이 부분이 둘 다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열고 또 열고 내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테스트 3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읽어와서 한 줄 한 줄 안에다가 집어넣는 식. 그런 다음에 둘 다 파일을 닫아야지 읽으려고 했던 열었던 파일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아웃 파일 요 두 가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실행. 네, 뭐 그냥 순식간에 돼서 데이터 3. 템프로 돼 있죠. 자, 이 템프를 지우고요. 템프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지우고 다시 실행하면은 네, 데이터 3가 만들어졌습니다. windows.ini 설정 파일이 여기에 바로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입력을 받아서 원하는 데이터로 출력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셀프 테스트 4번 소스 입력하세요, 타겟 파일 입력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무엇으로 복사되었음 바로 나올 수 있죠. 자,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다가 in name 오리지널 네임에다가 input 원본 파일 입력을 받고요. 그럼 이 자리가 오리지널 네임이 되고 그 다음에 copy name에다가 input 그리고 저장할 파일 이름 그리고 파일 자, 이렇게 하면은 copy name이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data3.txt를 copy data3.txt로 한다면은 네, 방금 반짝거렸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복사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떠한 데이터들을 특정한 규칙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경시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모든 데이터를 한 글자씩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서 ORD라는 함수와 CHR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 두 함수는 뭐냐면은 특정한 문자를 숫자, 특정 코드로 바꿔주는 부분이고 CHR은 코드를 다시 문자 형태로 바꿔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CH에다가 문자 A를 만들어 놓고요. 프린트 ORD 가로 열고 CHA라는 문자는 아스키 코드로 몇입니까? 실행하면 65라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프린트 CHR 65라는 숫자는 문자로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65는 문자로 A고 A는 숫자로 65다. 아스키 코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변수로 저장을 했지만 다시 가라는 글자는 숫자로 44032입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CHR 44032라는 숫자는 글자가 한글로 가를 표시하네요. 자, 이렇다면 이 숫자에다가 플러스 100을 해가지고 값을 저장하면 암호화가 된 게 아닐까요? 나는 가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데이터 그러면은 100을 더하니까 132가 되겠죠. 어떠한 데이터에다가 자 132로 만들어 놓고 어떠한 데이터에다가 100을 더해서 만들고 이제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0을 만들어 놓으면은 복호화, 암호화, 복호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소스 코드를 쭉 복사하고요. VS 코드로 가서 역시나 새 파일
이번에는 security.py 새 파일 security.py 컨트롤 V. 자,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변수를 선언해 줬고 input 1번은 아무와 2번은 포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떠한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1을 입력하면 아무와, 그래서 secure에다가 플러스 100을 해줄 예정이고요. 복호한다라는 거는 플러스 100 된 데이터를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죠. 둘 다 엔코딩 UTF 파일로 세팅을 하고요. 자, 파일 네임은 각자 입력을 받았으니까 입력받은 그대로가 될 겁니다. 자, 파일 처리 보면은 리드 라인 한 줄씩 읽어서 반복을 시킬 거고요. 파일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false, 근데 false의 반대는 true, 즉 없으면 브레이크 해라. 더 이상 읽어 들어올 게 없으면 브레이크를 하란 얘기고요. 한 줄을 입력을 받아서 안에 있는 전체 문자열 길이 해서 문자열의 i번째 글자를 ch에다가 저장하고 그 ch는 ord 숫자로 변경한 다음에 보안값, 우리가 아까 암호화로 한다면은 플러스 100을 할 거고요. 복호화를 한다면 마이너스 100이 연산이 되겠죠. 자, 바로 다시 연산된 것을 문자로 문자로 변환을 시켜주고 누적 데이터, 그래서 outstr, 아웃풋에다가 문자를 계속 누적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암호화 또는 읽어들여서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write 결과에다가 사용을 해줍니다. 아까 write lines는 말 그대로 한 번에 문자 여러 개가 되고요. write를 통해서 데이터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고 나서 두 가지 다 오픈, 클로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환 완료를 표시를 하겠네요. 자, 실행 데이터 1을 할까요? 데이터 1에 보면은 암호화 1번 데이터 1.text, 그래서 security data 1.text 변환 완료. 자, 그럼 왼쪽에 반짝 security data 1 실행하면 네, 뭐라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암호화된 데이터. 자, 그러면 역시나 복화 시켜봐야 되겠죠. security 파일에서 실행, 이번에는 2번 복화 파일명 security data 1.text, 출력 파일은 dsecury로 할까요? dsecury data 1.text. 자, 그러면은 변환 완료. dsecury로 한번 가보면 복호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 시켰다가 다시 복호화 시키는 부분으로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 뒤에 b를 붙여준다는 거, read 이진수, write 이진수, 이게 끝입니다.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읽을 때 텍스트 파일은 문자 단위가 다릅니다. 이신 파일은 여기에 있는 read 1이라고 해서 한 바이트씩 끊어서 읽지만 우리가 이전에 썼던 거는 문자죠. 그래서 뒤에 엔코딩 UTF-8 아니면은 알파벳은 아스키 코드 등등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코드에 맞게끔 읽어서 자르는 단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는 리드 1로 한 바이트씩 끊어서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 보고요. 이번에는 바이너리 카피로 해볼까요? bcopy python 컨트롤 V. 자, 여기에서도 노트패드를 가지고 오네요. 윈도우즈에 자, 요거를 밑에 있는 것만 위치 값을 지우게 되면은 윈도우즈의 노트패드를 메모장 실행 프로그램을 나의 위치에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네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방금 뭐가 또? 자, 노트패드 실행이 됐습니다. 자, 파일이 이진이거나 지원되지 않는 텍스트 인코딩, 그쵸? 이진 파일일 경우에는 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읽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중 코드이기 때문에 문자로서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북이 말고 새로운 윈도우 창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밑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새 파일 window.py 컨트롤 V.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객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떠한 함수, 명령어를 그대로 전달을 받기 때문에 객체 생성입니다. 자, tk라는 함수는 윈도우 창을 생성하는 객체이고요. 캔버스 어떠한 사이즈로 위에 변수 만들어진 사이즈로 윈도우즈라는 창 안에 만들 캔버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캔버스라는 부분으로 전부 다 소문자죠. 오른쪽 거는 대문자.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사이즈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넘어가게 되면 예제 파일, 그림 파일입니다. RAW라는 그림 파일인데 일단은 다운로드 해 주시고요. 저장 위치는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이동을 해줍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tree RAW 이진 파일 안에 뭔가 또 문자도 나름의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데이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띄웠던 윈도우 프로그램에다가 띄우려고 합니다. 자, windows.py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작성하냐면 자, 킨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방금 했었던 256 곱하기 256 픽셀에 이미지를 넣을 건데 tree.raw 파일이 바로 256 곱하기 256 사이즈의 그림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파일을 우리가 파이썬에 연결시켜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다가 사진을 출력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흑백으로 선정한 이유는 안에 데이터가 그나마 많이 심플합니다. 단순히 0부터 255까지의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흰색에 가깝고 숫자가 작을수록 검정에 가까운, 즉 음영을 256단계로 나눠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점마다 그러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RAW는 점, 색깔, 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사이즈와 종이까지는 했죠. 자, 요거 일단은 아까보다는 옵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캔버스 사이즈도 일단 지정을 했고요. 흰색 캔버스, 자, 요 전체를 복사를 해서 자, 킨터 임포트 알고 계시죠? 윈도우즈 자, 윈도우 캔버스 뭐 X 사이즈, Y 사이즈 크기를 이제 정의한 부분에다가 윈도우 창 생성하는 건 아까 했고 자, 타이틀 프로그램의 이름이 실행이 되고요. 자, 일단 실행 한번 해보면 자, 흑백 사진 보기라고 이제 위에 타이틀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이 위에 윈도우는 윈도우고 캔버스는 캔버스로 위에 따로 하나 더 씌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토 이미지 자, 포토 이미지의 가로 세로 사이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실제 create 이미지 가로 세로 위치 값을 잡는 거예요. 이미지를 잡아서 할 건데 주석이 옆에 있으니까 가로 세로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만들어 주고 그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생성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파일과 연결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캔버스를 부착해 주고 창을 실행한 결과가 바로 이 창입니다. 그쵸? 이제는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눌러서 자, RAW 파일을 읽어서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겠죠? 자, 변수화 시킬 겁니다. 일단 이 코드를 복사해서 맨 위에다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로드 이미지 해주고 글로벌 변수 역시나 사이즈 그 다음에 in 이미지를 데이터에다가 저장할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를 하고요. 파일을 오픈해야 되겠죠? 파일 name 아직은 파일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함수로 만들어 놓고 메인 코드 부분에서 함수를 실행할 겁니다. 어떻게? 파일 name을 전달해서 그러면은 read 바이너리 타입으로
파일을 fp 파일 포토에다가 객체를 생성해서 연결을 시켜 놓고요. 각각의 사이즈, 자, 256 곱하기 256이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읽어서 원하는 데이터,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줄 어디? 템플리스트, 임시 데이터에다가 한 줄씩 256 한 번 쭉 실행하고 다시 또 256번, 256번 곱하기 256번을 실행해서 매 줄마다 데이터를 템포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 이미지에다가 전부 다 넣게 되겠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인 이미지에는 2차원 리스트에 이미지 데이터가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파일을 클로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일을 오픈했다가 클로즈 함으로써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 캔버스에다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자, 이 함수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복사.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 밑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디스플레이 이미지, 그 이미지 그대로 화면에다가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역시나 가로, 세로, 사이즈, 글로벌 변수를 가지고 와서 RGB 스트링, 문자열이죠. 어차피 우리는 표시를 이미지로 해줄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면 RGB 스트링 이미지를 전부 다 저장할 비어있는 문자열로 만들어 주고요. 역시나 256 곱하기 256번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저장된 위에서 만들어진 인 이미지 파일을 자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2차원 리스트의 이미지 파일을 데이터에다가 각각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RGB 각각의 색상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를 템프스트링 이미지화 시켜서 중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있는 킨터 안에 들어가는 캔버스의 이미지로 화면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캔버스 위에 이미지를 올리죠. 그 이미지는 페이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RGB 형태로 전부 다 저장해서 RGB 스트링에 저장한 다음에 paper.put RGB 스트링 페이퍼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싹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괄호 형식으로 묶여져 있는 RGB의 데이터가 16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16진수로 되어 있는 RGB 데이터가 페이퍼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은 페이퍼에 저장이 됐을 거니까 이제 그 페이퍼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만들어졌으니까 밑에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맨 밑에 내려보면은 언제 실행을 할 거냐? 어차피 다 만들어지고 나서 파일 네임과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쭉 복사, 이미지를 읽어오고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 언제 전에? 캔버스에다가 넣기 전에. 자, 내려와서 캔버스에 부착하기 전에 원하는 데이터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tree.raw를 그대로 같은 폴더에 복사를 했죠. 그래서 폴더명은 지워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 tree라 그랬는데 꽃이 나왔네요. 자, 꽃 이미지가 화면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일 및 폴더 압축 관리. 자, shell shutil이라는 임포트를 할 겁니다. shutil은 shell util이라는 부분의 약자로서 주로 파일 디렉토리 복사 관련된 부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import shell util shutil.copy 무엇을 무엇에다가 어느 위치에 어떤 파일로 단순 카피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카피를 우리가 이진 복사를 할 게 아니고 언제 매번 이진 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hutil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복사해 보고 자, 한꺼번에 가져갈까요? 자, 복사하는 거 하나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느낌 오죠? 무엇을 어디에다가 두 번째
디렉터리 생성 및 삭제. 자, 그러면은 mkdir, mk make 폴더를 얘기합니다. dir. 그래서 어떤 폴더를 만들고 또 어떤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돼요. 자, 주소까지 가져가 갈까요? 자, 그 다음에 디렉터리 삭제. 삭제는 remove, free. 자, 뭐 요거는 생략해도 되겠죠.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work. 워크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디렉토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봐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안에 있는 디렉토리가 얼마나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OS는 빼고 자, 주석을 달아주죠. 하위 폴더 조회 이 부분은 폴더 삭제, 폴더 만들기, 복사 이렇게 쭉쭉 있고요. 자, 그래서 딱 봐도 어떠한 OS 워크라고 하면은 이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뷰풀 형식으로 3개씩 묶여져서 나옵니다. 폴더 이름, 서브 폴더 리스트, 파일 네임 3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나오고요. 그래서 각각을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파일 네임즈 해서 파일 네임을 각각을 넣어서 쭉 어떤 폴더 명으로 어떤 이름이 쭉 나와 있는지가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일 또는 폴더 존재 여부. 존재 여부는 요거 아까 했었죠. os pass 말고도 밑에 더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일단은 붙여넣기. 자, 옆에 주석이 있으니까 파일인지 확인, 디렉토리인지 이러한 부분이 있고 파일 삭제 os.remove 파일 삭제. 자, 파일 사이즈 get 사이즈 얘가 파일 크기 파일 압축과 풀기 굉장히 명령어들이 많아요. 명령어 이름만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지고 가고요. 압축 해제. 자, 일단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압축 해제. 자,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새 파일 util.py 컨트롤 V로 모두 다 가져간 다음에 자, 이거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씩 해봅시다. 하나씩 할 때는 컨트롤 슬러시 주석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슬러시 그러면은 샵으로 주석이 됩니다. 자, 파일 복사 노트패드를 어디에다가 마이 노트패드로 가지고 오는 부분이죠. 다시 유틸로 가서 실행해 보면 여기 뭐 아무 반응이 없지만 my note.exe가 여기에 복사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슬러시. 자, 이번에는 폴더 만들기에서 현재 위치,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만들 것이면 여기 앞부분에 C 드라이브 슬러시를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현재 나의 위치가 되고요. 위치에서 디렉토리 만들고 또 디렉토리, 폴더를 만드는 부분 실행을 하면 여기 mydir 생겼죠. mydir에 그 밑에 dir1이라는 폴더가 또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만들었던 폴더를 삭제해 볼까요? 자, 요 두 부분 주석으로 하고 폴더 삭제 역시나 C 드라이브 L을 지워주고요. 실행. 그럼 폴더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없는 상태에서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에러가 납니다. 지정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하위 폴더 조회. 자, 하위 폴더는 이거 그냥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요 세 개를 주석을 해제시키고요. 실행해 보면 알아서 뭔가 파일 네임들이 쭉쭉 나왔어요. 현재 폴더, 그 다음에 파일 네임.
자, 이렇게 또 폴더 위치와 데이터가 파일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다시 주석 처리. 자, 나머지 요 3개 동시에 할까요? 자, 파일 존재 여부, 파일인지 아닌지, 디렉토리인지 아닌지. 자, 실행해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이 명령어, 이 함수는 true, false를 나타내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 당연히 프린트로 묶어줘야 합니다. 바로 열고, 바로 닫고, 다시 프린트, 프린트 해주고, 바로 닫고, 실행하면, 네, true가 나오죠. 디렉토리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자, 요걸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서로. 자, 밑에는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건데, 파일을 썼고요. 파일인지 물어볼 건데, 디렉토리를 썼습니다. 실행해보면, 문자 하나가 빠졌죠. 자, 문자 형태.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하면, 네, true, false, false 너무 밑에 있죠. 자, 이거 휴지통으로 버리고 다시 실행하면 네, true, false, false가 나옵니다. 파일이 존재합니까? 파일입니까? 폴더입니까? 자, 그러한 부분으로 true,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이제 주석 처리하고 마이노트 복사해왔던 거 있죠? 이거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슬래시 눌러주고 마이노트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위치 값을 지워준 다음에 마이노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이노트.exe 있죠? 실행. 사라졌습니다. 방금 있었던 게 사라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지우고 자, 이번에는 네, 도구라는 파일은 없죠? tre.raw 이 파일의 이름, 자, 앞에 있는 위치도 지워주고요. 이 파일의 사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사이즈를 저장했으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죠? print size 실행 탐색기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사이즈 65536. 자, 그 다음에 파일 압축 부분. 자, 압축 부분 역시나 zip 파일, .zip 파일 어떠한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냐? write 쓰게 되는 용도가 되죠. 자, 그럼 무엇을 압축할까요? 트리 할까요? 트리? 자, 이 자리에다가 tree.zip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rite 무엇을 할 거냐? tree.raw 라는 파일을 압축을 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부분은 압축의 옵션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파일을 압축할 거냐? 보통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compress type zip 파일 .zip deflate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냥 압축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파일을 압축시켜서 안에 집어넣어서 클로즈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tree.zip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tree 이 자리니까 이 위치에 같이 있을 겁니다. 실행. 네, tree.zip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 압축을 풀어봐야 되겠죠? 자, 요거 세 줄 그대로 주석 처리하고 이번에는 이 tree.image 파일, 이 이미지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압축 해제 컨트롤 슬러시 자, 현재 위치니까 아무것도 없게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 있는 tree zip 파일 read 읽어서 zip 파일로 다시 한번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extractor 해가지고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는 거죠. 자, 이 부분 한번 실행을 하면 당연히 tree.raw가 생성이 되겠죠. 실행. 네, tree.raw 아까와 똑같죠? 네, 이렇게 해서 OS, shell util, 그리고 operating system, zip 파일 이러한 부분으로 뭔가 우리가 보스 명령어들,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조금 더 쉽게
파이썬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모듈들을 가져다가 실행들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네, 전체 주석 처리해야 되겠죠. 자, 예외 처리. 우리가 어떠한 오류가 생기면 코드가 아예 멈춰버리죠. 그런데 이때 특별한 오류에 대해서는 무언가 패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자 라는 부분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try except 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try, 일단 시도하는 거죠. 오류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remove 파일을 지우려고 하는데 파일이 없으면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류가 난다면 밑에 거를 실행해 달라. 오류가 안 나면 try, 시도한 걸로 그냥 바로 쭉 가는 형식이 되고요. accept,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히려 여기에서도 되지 않을까요? 파일이 당연히 없겠죠. 오류가 날 거니까 실행을 해보면 네, 파일이 없네요. 확인 바랍니다. 밑에 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단순히 오류가 났을 때 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오류는 사실 오류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죠. 어떤 오류, 어떤 오류, 어떤 오류. 각각의 오류 메시지마다 따로 동작하게끔 마치 else if 같은 느낌으로 try except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코드는 MySTR 문자열에서 인덱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몇 번째에 있습니까? 라는 명령어죠, 함수. 그런데 뒤에 있는 인덱스, 이 자리에 숫자가 붙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가 있습니까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파이썬을 찾았지만 그 두 번째는 뒤에 있긴 하네요. 그러다가 쭉쭉 지나가다가 인덱스가 점점 커지다가 이 파이썬을 넘어가는 순간 아예 에러가 날 겁니다. 인덱스는 없으면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에러가 났으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데 에러가 났을 때는 예외 처리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동작을 한다면 역시나 이것 자체는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로 묶어줍니다. 단순히 트라이로 묶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 꽤나 심플하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A, V 실행을 하면 네, 파이썬의 글자 위치는 바로 나오죠. str 포지션 리스트로 원하는 위치 값을 찾을 때마다 어펜드를 해주는 부분이었고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을 때는 브레이크로 멈춰버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잘 나와요. 자, 이러한 부분으로 단순히 accept를 쓰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value 에러, 제로 디비전 에러, 키보드 인터럽트 이러한 부분으로 에러 메시지마다 다르게 마치 if, else if처럼 원하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사실 원치 않는 거죠. 원치 않는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메시지에 따라 동작을 하게끔 우리가 코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을 하면 입력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5하고 2를 넣어주면은 정상 동작을 할 거고요. 자, 프린트가 없구나. 여기다가 프린트 res 실행을 하면 소수점이 잘 나오고 0으로 나눌 수 없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가 바로 나오고요. 자, 만약에 문자열로 나누려고 한다면 문자열은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value 에러가 나고요. 키보드 인터럽트는 할 수가 없네요. 자, 이 키보드 인터럽트는 파이썬을 중간에 억지로 멈출 때 while문에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새 파일 만들고 pry.python 자, 여기다가 5를 넣어주고요. 그러면은 무한대로 출력이 될 텐데 이왕이면 좀 길게 end는 띄어쓰기 만들어주고 이 전체를 while로 묶어버릴 겁니다. 탭 넣고 while true 그런 다음에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 키보드 인터럽트에서 브레이크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은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서 파이썬을 중간에 종료시킵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0을 그대로 냈었네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는 순간 0으로 나눌 수 없는 에러가 쭉 나면서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서 멈춰버렸죠. 자,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어떠한 무한 동작에서 사실 요거 없어도 컨트롤 C 누르면은 멈춥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컨트롤 C 누르면은 멈추게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것처럼 대신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멈추는 거죠. 실행, 컨트롤 C. 자, 어떠한 반응을 하고 멈춰야 되는데 그 반응이 이 트라이에서만 계속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트라이가 들어가기 직전에 멈춘 결과로 프린트 여기까지는 근접을 못하네요. 워낙 이 안에서만 계속 빠르게 동작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강제로 컨트롤 C를 눌러서 Y를 아예 종료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ry accept. 자, 그래서 try accept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많죠. import 에러, index 에러, key 에러 쭉쭉쭉쭉쭉쭉 IO 에러까지.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 정도가 됩니다. 오류라는 건 오류가 정말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부분으로 오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try, accept, else, finally. try, accept는 벌써 우리가 알고 있고 else,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때 실행할 코드가 되고요. finally, 그냥 오류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임포트를 지우고 숫자 100, 숫자 10 넣으면 숫자 50 넣게 되면 실행하면 100 나누기 50은 2.0.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오겠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자리 int로 변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문자를 만약에 그냥 ABC 문자를 넣게 되면은 int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이 오류를 실행해 보면 오류가 발생했습니다가 딱 나오죠. 자, 이러한 것처럼 도전, 오류, 아니면 실행, 무조건 실행. 이렇게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는 논리적인 생각과 동작하는 식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 어렵냐? 예외 처리하는 거. 그쵸? 우리는 보통 설명서를 잘 안 읽죠?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킬 때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죠. 그러다 보면 별의별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버그가 발생해요. 마치 개발자가 예상 못한 사용자의 사용법, 그거에 대해서까지 대비를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게 사실 그게 정말 훌륭한 개발자입니다. 이거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치가 많아야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이러한 동작으로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지? 라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죄다 막아놔야 하는 게 개발자의 역량입니다. 자, 그거는 뭐 많이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고요. 자, 셀프 스터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파일을 선택해서 골라가지고 이미지로 보여주게끔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소스 코드는 우리가 아까 이미지, 트리를 바로 넣었던 겁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주고요. 복사. 자, 윈도우즈 파일에다가 컨트롤 A, 컨트롤 V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자, 이 트리만 RAW 폴더를 지워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요거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쁜 꽃 모양이 잘 나와요. 자, X 눌러주시고 모두 끄고 다시 들어가서 모듈을 추가할 겁니다. 어떤 모듈을? 파일을 선택하고 오류 메시지 박스. 자, 여기서 위에 쭉 보면 이런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도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가 두 가지의 임포트를 할 겁니다. 자, 두 가지 임포트 컨트롤 C, VS 코드로 가서 맨 위에다가 추가로 넣어주고요. 다시 와서 파일 선택 기능 1, 2, 3 트리플 클릭을 하면 그 줄이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C 파일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선택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파일을 메모리에다가 넣기 직전에 파일을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파일을 선택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 네임은 주석으로 바꿔야 되겠죠? 컨트롤 슬러시 주석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은 tree.raw를 이제 얘가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외 처리를 추가해야 되겠죠? 파일을 열었더니 엄한 파일을 골랐네. 요 느낌. 자, 그래서 자, 복사를 해주고요. 보면은 로드 이미지, 디스플레이 이미지 무언가 하나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요 밑에 게 실행이 될 거예요. 내려와서 로드 이미지와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각각 주석 처리 해주고요. 요 밑에다가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은 별로 추가한 게 없어요. 파일을 골라서 적용을 할 건데 에러가 있으면 표시해 달라. 메시지 박스에 show error, 오류, 성공, 종료 이러한 부분으로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자, 현재 폴더 쭉 찾아서 tree.raw 열어보게 되면 성공 확인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서야 사진을 보여주네요. 자, X 눌러서 끈 다음에 다시 실행해서 이번에는 그냥 엄한 파일, 뭐 파이썬 파일 아무거나 열기. 바로 오류 표시가 나고요. 처리에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거겠죠. show error. 자, 에러와 인포 두 개 차이가 이 부분 앞에 있는 아이콘. 에러는 X가 나오고요. 인포는 느낌표였나요? 확인. 네, 느낌표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종료는 위에 타이틀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일을 직접 선택, 추가, 메시지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키보드 입력 부분 대신해서 우리가 파일을 읽고 쓰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파일은 열어서 처리하고 닫기와 세이브가 동시에 처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세 단계로 처리가 됩니다. 한 줄씩 읽어 오려면 read line, 한 번에 다 읽어 오려면 read lines. 함수를 이용하면 전체를 읽어 올 수가 있죠. 자, 파일이 없을 때도 오류를 방지하려면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반 텍스트 뿐만 아니라 바이너리, 이진 데이터도 우리가 읽어서 무언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진 파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read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 바이트씩 read 1, 한 바이트씩 읽고 writ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한 바이트씩 쓰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진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죠. 파이썬의 쉘 유틸 모듈이랑 OS 모듈, OS 패스 모듈은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합니다. 역시나 예외 처리, 단순히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중간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try except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외할 때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일 입출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